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아침에는 뭐 영하권이었는데 지금 오후 3시경 됐는데 날씨는 뭐 따뜻하고 생활하기 좋습니다. 내일이 더 춥다고 합니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활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지금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탄생되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이제 일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은 이렇게 지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소파에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촬영도 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책상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뭐 장비도 많이 샀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마이크도 뭐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기백만 원 하는 마이크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장비도 꼬지고 참 이것저것 자꾸 만지고 보면 또 이거 사서 또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또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음질이 또 얼마나 좋아지느냐 또 이것도 하나 체크도 해보고 유튜브를 찍기 싫은데도 또 찍어보고 음성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음질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지 이것도 체크도 해보고 또 프로그램도 이제 조작을 잘 해가지고 음성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이제 수없이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자꾸 이제 좋은 거 사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음질이 이게 얼마나 깨끗하게 잘 나오는가 이런 것도 이제 해보고 늘상 그 재미로 살았습니다. 사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유튜브 마이크라든가 뭐 유튜브 관련된 장비를 사면은 그것이 언제 오나 하고 그거 사는 재미. 그것도 사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마이크를 갖다가 하면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 음질이 깨끗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마이크하고 지금 마이크하고 어떤 상태인가 이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옛날에는 클릭해가지고 듣고 음질을 파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제 자꾸 내가 만든 유튜브를 내가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은 그게 또 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보고 그렇게 해요. 지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에는 뭐 마이크 장비도 이제 좀 살 거는 다 사서 테스트를 다 해보고 또
그 유튜브 촬영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음질이 깨끗하게 나오도록 이제 조작을 잘 해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별 짓을 다 해봤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사보고, 그 다음에 그 믹서기도 또 사보고,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해도 몇 개 되고, 그 다음에 믹서기도 몇 개 됩니다. 몇 개도 돼요. 마이크는 뭐,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동안에 해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근데 조명에 대해서도 이제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저 조명료는 지금 하지 않고, 방 안에 지금 이 자연 빛으로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좀 켜면은 좀 이렇게 왼쪽 부분이 조금 깨끗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조명하는 것도 이제 여러모로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음질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들을 때 그 깨끗한 음질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음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얼굴 같은 경우는 뭐 좀 깨끗하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너무 화질이 깨끗하게 되면은 이런데 무슨 점, 쥐젖, 눈썹, 뭐 눈곱까지 다 보이고 털까지 다 보면은 민망스러워요. 도리어 그 혐오감이 생깁니다. 뭐 이건 코털 같은 다 보고 털 다 보이고 쥐젖 다 보이고 눈썹에 화장한 것도 다 보이고 요즘에 카메라가 그 기능이 좋다 보니까 세밀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더 예쁠 것 같지만은 너무 그 세밀하게 보이면 현미경 같이 아주 현미경 같이 보이면은 도리어 혐오감이 생기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적당히 알맞은 화질이래야 되지. 너무 화질이 현미경 같이 화질만 좋은 화질 이런 걸만 추구하다 보면은 너무 화질이 현미경처럼 나오면은 아름다움이 반토막이 아름다움이 도리어 다운이 됩니다. 깎여요. 화질도 적당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텔레비 같은 걸 볼 때 너무 선명한 화질을 보게 되면은 별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분위기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텔레비도 요즘에 화질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 화면으로 봅니다. 내추럴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화면 같은 거 보면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현미경처럼 아주 깨끗이 나오면은 도리어 혐오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은은하면서 좀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옛날에 우리가 화질이 좋지 않았을 때 영화, 옛날에 고풍에 된 영화 필름을 돌리던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좋을 때도 있어요. 너무 화질이만 좋게 나온다고 해서 영화를 본다든가 텔레비로 본다든가 분위기가 아주 물씬 100%, 뭐 120% 이렇게 동반돼서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화질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콧돌도 보이지, 콧물도 약간 흐르는 거지. 여기 보면 눈 화장한 것이 다 보입니다. 여기 보면
요 화장을 칠한 것을 보고, 아, 저기는 화장을 조금 덜 비볐네. 이런 것도 다 보여요. 머리털까지 다 보이고, 솜털까지 다 보입니다. 그거 민망해서, 도리어 그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아름다움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화질이라는 게 적당한 그 적정선의 화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로 해야 이제, 아, 화질이 참 분위기 좋게, 요 정도 화질이면 딱 좋다. 그래서, 아, 좀 어느 정도 그 얼굴이 같은 거 커버를 시켜주는데, 우리가 직접 화질을 보지 않고 사람이 직접 만나가지고 얼굴을 가까이 가서 쳐다보면 아름다움이 덜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 거리를 두면서 좀 이렇게 보면은 더 사람들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화질만 추구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음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질은 정말로 깨끗해야 돼요. 제가 지금의 이 음질로, 지금의 스탠드 이 마이크 음질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여기 핀 마이크로 음질을 합니다. 이 핀 마이크도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몇만 원짜리 아닙니다. 최소한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밑에까지 들어가는 이제 핀 마이크입니다. 사실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이제 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색하면 데다가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이크를 써보니까 그 다이나믹 마이크가 이제 저기 소음이 좀 덜해요. 그렇고 이제 그 반면에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 소음이 좀 많이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수음만 하기 때문에 그 소음이 좀 덜하고 음질이 아주 깨끗이 나옵니다.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심해요. 그런데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려면은 완전히 그 방송 스튜디오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방음 시설이 다 된 상태에서 전혀 바깥에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콘덴서 마이크 기능이 더 좋습니다. 원래 그 방송 시설의 그 스튜디오라는 것은 방음 시설이 완전히 돼가지고 아무리 예민한 그 마이크를, 콘덴서 마이크 그런 걸 갖다 놔도 그 소음 레벨을 딱 보면은 레벨이 완전히 0입니다. 0이에요. 그렇지만은 저같이 일반 가정집, 지금 창문이 있고 여기 있고 저쪽 아파트가 있고 윗집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콘덴서 마이크 예민한 거 갖다 놓으면은 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소음 레벨을 한번 보세요. 그 콘덴서 마이크하고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소음을 비교하면은 콘덴서 마이크가 그 소음이 레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다이나믹 마이크가 그나마 소음이 콘덴서보다는 좀 소음이 약해요.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콘덴서 마이크는 소음이 심합니다. 레벨을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 콘덴서 마이크가 뭔지, 다이나믹 마이크가 뭔지, 전방향, 모든 방향, 이런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 마이크 같은 거는 이제, 전향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앞에서 딱 대야 되고,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 마이크도 이제, 여러 가지, 4가지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콘덴서 마이크를 한 방향으로 수음이 되도록 해도 다이나믹 마이크 한 방향보다는 소음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좋지만은 그 방음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소음이 심해요. 방송국 같은 그런 방음 시설이 잘 돼 있고 아주 소음이 없는 데서는 콘덴서 마이크가 아주 깨끗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촬영할 때는 이 화질은 뭐 너무 화질이 깨끗해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화질이 깨끗해야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자동차 광고를 이제 선전한다든가, 자동차가 신차가 출시되는데 신차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카메라 아주 화질이 좋은 걸 갖다가 쫙 보여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너무 그렇게 세밀하게 확대경, 현미경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화질로 촬영을 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은 혐오감이 생겨요. 화질이 너무 깨끗해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적절한 화질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자동차 신 자동차가 나왔는데 자동차를 소개할 때 이제 아주 카메라가 좋은 거, 세밀하게 완전히 현미경 같이 아주 깨끗한 최고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쫙 보여주면서 하는 거는 좋지요. 그런 거는 깨끗하게 보면은 좋습니다. 실물을 보는 것 같이 더 깨끗하게, 그런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를 촬영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할 때 이 마이크 음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나 뭐 동영상을 찍었을 때 찍어가지고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업로드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보고 뭐 의견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댓글이라든가 이런데 마이크 음질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마이크를 좀 좋은 걸 좀 사용해 가지고 유튜브를 촬영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저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어. 처음에는 저도 마이크를 뭐 2만 원에서 3만 원, 좀 비싸다고 그러면 한 6만 원, 7만 원짜리 요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프로그램도 제대로 그 설정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지. 거기다 마이크도 뭐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지. 암은 마이크를 갖다가 연결하면 되겠지. 그래 그 프로그램도 뭐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 설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되겠지 해서 했더니까 아이고 이거 마이크가 음질이 나빠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를 못 알아듣기 힘드니까 유튜브를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이크 좋은 걸로 사서 좀 촬영을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 공부를 좀 하겠다. 제가 원래 한자 한문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질이 또 너무 세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 큰 소리로 녹음을 하지 말고 목소리를 좀 낮춰서 자근자근하게 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는 수음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크게 질러도 수음을 적당히 차단을 해가지고 알맞게 보냅니다. 마이크 나쁜 것은 이제 수음에서 너무 소리가 큰 것을 정리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수음 능력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좀 저질인 마이크는 너무 세게 하면은 그 음이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내가 유튜브를 했을 때는 댓글에다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까지도 왔어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정말로 돈 금액으로 말하면 엄청납니다. 돈 금액으로 말하면 엄청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몇천만 원이야 집 한 채 값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집 한 채 값이 들어갔다고 해요. 사람이 그 장비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이거 써보면은 또 이렇고, 이 콘덴서 마이크도 그 만들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옛날에 뭐 브라운관 식이니 뭔 식이니 하니 콘덴서 마이크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마이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제가 피 마이크를 사용하지만은 어떤 피 마이크는 6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뭐 시작한다든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화질은 뭐 웹캠 같은 것 가지고 적당히 하면 됩니다. 배경에 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음질,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이크가 나쁘면은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꺼버려요. 나갑니다. 구독하세요 하면은 신경질 나게. 아니, 유튜브를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무슨 구독을 하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녹음기를 삽니다. 녹음기를 사는데 일본이 원래 그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면은 옛날에서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기밥솥이 없을 때 일본에서 처음에 전기밥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밥솥을 사기 위해서 일본 여행을 일부러 가요. 그래서 전기밥솥을 사와요. 이게 뭐야? 전기로 밥을 전기밥솥에 넣으면 밥이 된다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원래 미세한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이 된 나라입니다. 옛날에 카메라서부터 마이크라든가 이 첨단 예민한 기술은 세계에서 아마 뭐 높은 레벨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도 이제 가정집에서 보면은 공구라고 있잖아요. 무슨 작업을 할 때 쓰는 도구, 그걸 갖다 공구라고 하는데, 드라이브라고 있잖아요. 도라이브라고 하고 드라이브라고도 합니다. 그런 걸 전부 다 일제를 써요. 메이드 인 재팬 드라이버가 몇 년을 써도 그 끝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쁜 그런 드라이버라든가 망치라든가 이런 걸 몇 번만 쓰면은 그 끝이 다 묻어져 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드라이브를 일제를 씁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원래 비쌉니다. 마이크도 써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핀 마이크는 미국에서 생산된 핀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핀 마이크예요. 근데 뭐 독일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서에도 나오고 명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도 그런 면에서는 세계 레벨의 수준에는 있다. 그렇게 됩니다. 대개 방송국 같은 데는 전부 다 외국 방송 기기들을 많이 카메라를 들여놓고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요. 요즘에도 집에 가면은 전부 다 드라이브를 쓰는 게 일제 드라이브를 씁니다. 비싸지만은. 그걸 써보면은 아무리 써도 끝이 뭉개지지 않고 새 것처럼 항상 나사가 잘 돌아갑니다.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이런 거 써보면은 확실히 틀립니다. 비싸도 그 값어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사고, 나는 그래서 이제 마이크도 사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믹서기 이런 거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겠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연결하는 케이블이 또, 좋아야 됩니다. 이 연결하는 케이블이 나쁘면은 마이크라든가 이런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음질이 왜곡되고, 음성에서 나가는 정확한 음질이 그대로 본 음질같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나는 그 전에 케이블은 아무 갖다가 연결하고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만 좋은 거 사면 되겠지. 완전히 음질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듭니다. 케이블도 마이크라든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가 핀 마이크라든가 그보다 더 좋은 아주 질이 좋은 걸 사서 연결해야 돼요. 케이블 하나도 사는데 8만 원, 10만 원도 하더라고요. 케이블 하나에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아무 갖다 연결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요즘에는 장비가 점점 좋아가지고 USB 같은 경우에도 3.0, 3.1, 앞으로 4.0까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하고 연결해야 모든 것이 아주 깨끗이 음질이 나오고 잘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시작할 때 내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싼 걸 사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그 마이크 하나는 비싼 걸 사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마이크가 꽂은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올리면은 그거 평생 동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사람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질이 이건 왜 이래? 이래가지고 사람들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마이크 마이크는 아주 처음부터 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유튜브를 좀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유튜브를 좀 하고 해봐서 알아보고 좀 장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주 좋은 거, 제대로 된 거 딱딱딱딱 사는 것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절약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콘덴서 마이크 좋은 거 하나, 다이나믹 마이크 하나 좋은 거 하나, 그 다음에 핀 마이크 좋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믹서기도 비트, 높은 비트, 24비트, 32비트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케이블 이런 것도 좀 장비를 약간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처음에 돈을 조금 더 들이면은 그게 절약이 됩니다. 나중에 싸서 사용하다 보면은 자기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녹음기를 사가지고 합니다. 그 녹음기가 내가 들어가 보니까 한 20만원, 19만원 정도 하는데, 일본에서 만든 메이드 인 재팬 녹음기더라고요. 그 녹음기가 아주, 만년필 같이 조그만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녹화하면은 달러, 녹음은 달러 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싱크를 맞춰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재팬 녹음기가 그렇게 음질이 깨끗하고 맑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너무 음질이 깨끗하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아마 한가 봐요. 어떻게 나는 지금의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지금 마이크를 다 잡았는데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당신 그 사이트 들어가서 들었는데 너무 음질이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를 썼는지 좀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끼있더라고요. 이게 핀 마이크처럼.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녹음기가 한 20cm, 15cm 밖에 안 됩니다. 얄판한 거. 그 녹음기를 사용했다. 그래고부터 그 녹음기가 완전히 전 세계 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녹화는 딸로 하고, 그 다음에 녹음은 딸로 해가지고, 싱크를 맞춰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 싱크 맞추기가 쉽잖아요, 프로그램에. 그래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질이 그렇게 깨끗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평이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퍼져가지고 유튜브 좀 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그 녹음기 한 개는 기본적으로 다 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게 한 20만 원, 19만 원. 지금은 얼마씩 하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녹화는 딸로, 그 다음에 녹음은 딸로. 그게 말하자면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녹음기라서 녹음은 딸로 하고 녹화는 딸로 해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싱크로 맞춰가지고 음성하고 화면하고 딱 일치되도록 싱크를 맞춥니다. 귀찮지요, 편집한다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싱크 맞추고 이런 거 없이 음성, 화면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댈 게 없이 편하잖아요. 그래도 불편해도 음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시청자들, 구독자들이 완전히 미친다. 이래가지고 지금 구독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질문이 좋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전화 와서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다 샀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저는 안 샀어요. 편집하기가 귀찮습니다, 사실상. 그게. 편집해가지고 또 싱크 맞추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차라리 녹음기보다도 차라리 동시 화면 딸로 하지 않고 동시 녹음하고 화면이 같이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막바로 올리는 거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했는데도 음질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일반 가정에 이제 시끄러운 소리, 소음이 많이 난다 하면은 콘덴서 마이크보다는 다이나믹 마이크, 이제 전방향,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소음이 많은 데서는 그나마 깨끗한 음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가정에는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데 콘덴서 마이크 예민한 걸 갖다가 하면은 너무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음질이 떨어지겠죠. 그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려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 노이즈 제거하는 그 설정하는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노이즈 제거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은 내 목소리까지 완전히 침범이 돼가지고 내 목소리까지 갉아먹어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노이즈가 아주 강력한 노이즈를 세팅을 하게 되면은 콘덴서 마이크라고 해도 바깥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레벨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 노이즈가 0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 목소리까지 침범을 해서 내
본인 목소리까지 변성이 되고 내 목소리가 100%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 설정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래 봐가지고 약간 이제 레벨이 왔다 갔다 할 정도, 그 정도 하면은 내 목소리가 아주 그대로 온전하게 마이크에 입력돼 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노이즈를 너무 강력하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내 목소리까지 이상한 목소리가 돼 가지고 내 목소리가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고 이상하고 깨지는 목소리, 뭐 희한한 목소리, 다른 목소리 같은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로 녹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기능은 많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녹음실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집을 방음 시설을 다 합니다. 방음 시설을 다 해가지고 창문 같은 데도 방음 시설을 다 해가지고 다 돌려 닫고 아무 소리도 아주 요만한 소리도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그런 데서 이제 콘덴서 마이크 예민한 거 뭐 수백만 원짜리 하는 걸로 딱 켜놓고 녹음을 하지요. 아니면 뭐 가수들 같은데 레코드 취입을 한다. 가수들이 할 때도 녹음실에서 하죠. 녹음실 시설은 이런 방송에 들어가는 그 마이크라든가 장비도 중요하지만은 녹음하는 그 집 방음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음질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가정에서 이제는 시끄러워요. 바깥에 오토바이 다니지 자동차가 다니지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녹음을 해보니까 가장 그 시끄러운 소리가 적은 때가 그 새벽 시간. 여러 사람들이 잠을 다 자고 고요한 때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데 이제 뭐 새벽 2시나 3시, 4시나 돼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밤에는 저 위층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시끄럽다고 내려와요. 올라오고.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나도 이제 그 전에 그냥 낮에는 유튜브 촬영하니까 너무 노이즈가 심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음질이 나빠져서 밤중에 사람이 잠을 다 자고 고요할 때 새벽 2시나 3시 돼서 켜놓고 이제 유튜브로 촬영하자 했는데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바깥에서 윗집에서 내려오고 아랫집에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요한 때는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하는 소리도 잠을 자는 고요한 상태에서는 윗집 아랫집이 다 들립니다. 그래요. 유튜브를 정말로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개인주택을 사가지고 방음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데는 뭐 새벽 2시간, 3시간 일어나가지고 해도 한 뭐 마을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뭐 500m, 1km씩 떨어진 개인주택에서 촬영하면 깨끗하겠지요. 낮에 촬영해도 그런 데는 뭐 차도 안 다니고 시끄러운 소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 새새끼 산속에서 촬영하면 아주 소음이 없겠지요. 새소리 들리잖아요. 새소리 들리는 거는 유튜브 촬영할 때 새소리 들리는 거는 그 좋습니다. 사람이 새소리라든가 이런 자연 상태를 들으면은 감정이 상당히 그 분위기가 올라가는 호르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